네, 안녕하십니까. 뉴타닉스 김현우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저희 뉴타닉스 NC2를 어떻게 배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DR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들어오신 여기 많이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대부분 아마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멀티클라우드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여러 군데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IT 환경을 운영하는 어,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프라이빗만 운영한다고 하시더라도 퍼블릭으로 고려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따로따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두 개의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관리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라던가 습득해야 되는 스킬 등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 멀티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VM 간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과 프라이빗 간에 서로 클라우드 간 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툴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 또는 VM이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를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센싱입니다. 라이센스가 퍼블릭 용도의 라이센스와 프라이빗 용도의 라이센스가 따로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퍼블릭 용도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셨다가 퍼블릭의 가장 큰 이점인 내가 언제든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회수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라이센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라이센스를 퍼블릭과 프라이빗 경계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의 이동성이 필요합니다. 저희 뉴타닉스는 이러한 NC2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하나의 운영 환경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뭐 EC2라던가 베어메탈이 아닌 VM 형식의 VM의 그 리소스 용량을 가지고 이제 비용을 버스팅 하셨다면은 VM 단위가 아니라 각자 퍼블릭 클라우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베어메탈을 임대를 하시고요. 그 베어메탈 안에 저희 뉴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프라이빗도 뉴타닉스 AOS와 HV가 구성된 하나의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퍼블릭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의 베어메탈 안에 저희 뉴타닉스 AHV와 AOS를 구성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두 개의 클라우드가 서로 같은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성 역시 원활하게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여러 기능들을 NC2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뉴타닉스를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별도의 퍼블릭용 라이센스와 프라이빗용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뉴타닉스의 뭐 NCI, NCM 모두 코어 단위의 라이센스로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코어 수만큼의 라이센스만 구매를 하시면은 이 코어 라이센스가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뉴타닉스 NC2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의 고유의 장점이죠. 내가 원할 때 별도의 하드웨어 딜리버리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할 때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바로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클러스터의 규모를 확장 또는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알아볼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바로바로 누타닉스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누타닉스에서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기능을 클라우드의 장점과 맞물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이런 클러스터 규모를 확장,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베어메타를 제공하기 때문에 뭔가 장애가 생기면은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이 직접 뭔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알아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장애의 베어메타를 교체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DR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특정 시간에 이러한 클러스터의 사용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은 호스트를 한 개 혹은 두 개를 내려서 호스트 절전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누타닉스 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비용을 가시성 있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누타닉스 환경과 퍼블릭 NC2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데모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프라이빗 화면의 누타닉스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NX3060 G5 모델 4개 호스트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클러스터 안에 VM을 살펴보면은 NX 윈도우즈라는 VM이 생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즘 센트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환경이 AWS의 베어메탈에서 저희 누타닉스 AHV와 AOS를 올린 클러스터 메인 화면입니다. 앞에서 보신 프라이빗 클러스터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화면이고요. 메뉴 화면 역시 동일합니다. 이 누타닉스 NC2에 있는 VM, 제가 만든 VM을 살펴보면요. AWS NC2 VM이라는 VM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누타닉스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호스트마다 하나씩 CVM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어떻게 한 번에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에 제가 이제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면은 앞에서 제가 베어메탈에다가 저희 누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저희 프라이빗 환경에서 하드웨어를 보이듯이 퍼블릭의 베어메탈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저희 누타닉스는 프리즘 센트럴을 통해서 한 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클러스터가 한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VM을 선택을 하시게 보면은 아까 앞에서 프라이빗 환경에서 VM이 있었고 NC2 클러스터 내 VM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별도의 환경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환경에서 클러스터 여러 개를 사용하셨을 때 저희 누타닉스 프리즘 센터를 통해서 한 번에 관리하셨듯이 마찬가지로 퍼블릭에도 그냥 하나의 누타닉스 클러스터가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누타닉스 클러스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에서 이러한 누타닉스 클러스터스를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퍼블릭을 위해서 별도의 뭐 기술 스킬 연마라던가 공부할 필요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러한 인프라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뉴타닉스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앞에서 신지원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코치 클리닉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데모의 시연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러한 뉴타닉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직접 시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 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18가지의 데모 환경들을 영어가 아니라 저희 한글로 직접 번역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러한 테스트 드라이브 환경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다양한 테스트 드라이브 중에서도 AWS의 NC2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운영 환경 자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보여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NC2를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AWS의 베어메탈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객분들이 직접 베어메탈에 대한 비용을 내고 경험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코치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뉴타닉스닷컴의 원 플랫폼이라는 이 적혀 있는 사이트로 가시면은 여기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글 버전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WS에서 NC2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그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번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클라우드 계정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뉴타닉스 NC2를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my.nutanix.com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my.nutanix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포트 포탈에 대한 메뉴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뉴타닉스 클라우드 클러스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그룹을 그 뉴타닉스 클러스터스를 위한 그룹을 생성하고 그리고 AWS의 계정을 여기에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각 생성된 뉴타닉스 NC2의 클러스터를 내가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을 허용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오거지네이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크레이트 오거지네이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하나의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이 그룹 안에서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눌러서 AWS의 계정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는 AWS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임은 원하시는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AWS마다 고유의 어카운트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그 어카운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AWS 콘솔을 오픈을 해서 AWS 계정에 자격을 부여를 해줍니다. 크게 두 가지 자격을 부여를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베어메탈 노드에 대한 자격 증명을 해주고요. 자격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AWS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런 배포하고 관리하고 환경의 그 상태를 확인하는 자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크레이트 스텝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베리파이 커넥션 버튼을 눌러서 내가 앞에서 입력한 AWS 계정이 뉴타닉스 클러스터스 계정과 정상적으로 동기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계정 추가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뉴타닉스 NC2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두 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클러스터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신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다면은 크레이트 클러스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내가 일반 서버 환경으로 클러스터를 배포를 할지 아니면은 VDI 환경으로 클러스터를 배포를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데모 시연에서는 서버 환경에 클러스터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퍼포즈를 누르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가 생성할 NC2 클러스터의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AWS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AWS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클라우드를 애저 위에 저희 뉴타닉스 NC2를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애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생성한 그 클라우드 어카운트에 대한 계정 정보를 넣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내가 이 클라우드를 어떤 리전에 배포를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AWS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런 리전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는데요. 먼저 리던던시 팩터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두 벌 복제 혹은 세 벌 복제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포를 할 때 두 벌 복제로 배포를 할지, 세 벌 복제로 배포를 할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AWS에서도 다양한 스펙의 다양한 타입의 베어 메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입의 베어 메탈을 어떤 타입의 베어 메탈에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를 올릴 건지 베어 메탈 타입을 선택을 하고 초기에 구축할 클러스터의 규모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은 기존에 이미 AWS에 대한 계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라면 이미 VPC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VPC를 가지고 이런 NC2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VPC를 환경을 만들어서 NC2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연에서는 가지고 있는 VPC를 통해서 배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기존 가지고 계신 AWS의 VPC를 선택을 하고 VPC 레인지 안에 저희 뉴타닉스 하이퍼바이저와 CVM 그리고 프리즘 이런 관리 대역을 어느 대역으로 가져갈지 서브넷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뉴타닉스 CVM이나 AHV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이런 SSH 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SSH 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리즘과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한 제어가 있습니다.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된 IP 대역에 있는 사용하는 IP를 사용하는 관리자만 저희 프리즘 콘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고요. 이 밑에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AHV나 CVM에 SSH로 접속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지정된 IP를 사용하는 관리자만 CVM이나 AHV에 SSH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는 화면입니다. 모든 것들을 설정을 하셨다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하실지 선택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PMP 2.0이라는 라이센스를 새로 출시를 하고 대부분 그 라이센스를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NCI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실 iOS 버전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뉴타닉스 NCI에도 스타터, 프로, 얼티메이트 버전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배포할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희 뉴타닉스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통합 스토리지 서비스를 같이 운영을 하실 거면은 선택을 해주시면은 별도의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배포가 되면서 파일주도 같이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선택해서 이제 이런 프로텍트를 구성을 할 텐데요. 저희 NC2 환경에서는 두 가지 타입으로 DR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3 스토리지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별도의 프라이빗 누타닉스 클러스터 또는 또 다른 NC2 누타닉스 클러스터 간의 DR을 통해서 이제 DR 환경을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배포 시연이 끝나고 나서 S3를 통한 배포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프로텍트를 선택만 하고 구성 과정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protect the cluster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Next 버튼을 누르시고 이 구성된 클러스터에 스펙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Create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하나의 클러스터가 배포가 되는데 한 약 40분에서 4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개 노드를 배포를 하든 10개 노드를 배포를 하든 모든 각각의 호스트에서 병렬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클러스터 구성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몇 개의 호스트를 배포를 하든 클러스터 구성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가 되면은 클러스 런닝이라고 뜨고 하나의 클러스터 화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프리즘 센트럴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 뉴타닉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환경은 AWS에서 제공하는 VPC 기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각각 베어메탈에 설치된 AHV와 CVM에 대한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모두 Z1D.metal이라는 리소스에서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배포가 됐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탭을 눌러주시면은 기본 프라이빗 IP는 이제 하이퍼바이저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IP는 이 하이퍼바이저마다 존재하는 CVM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의 프리즘에서 사용하게 되는 VIP가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PC를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NC2 클러스터의 추가로 생성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브넷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NC2 클러스터에 어떠한 가지고 계신 VPC 중에 어떠한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메뉴를 선택을 하고 이제 세팅을 누르시고요.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서브넷을 눌러서 기존에 앞에서 확인했었던 AWS의 VPC 정보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서브넷 네임은 꼭 AWS 이름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은 AWS의 VPC 이름과 이 서브넷 네임은 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그 서브넷이 여기 다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AWS NC2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IP 대역에 대한 레인지를 미리 설정을 해줍니다. 이 시작 IP 주소와 끝 IP 주소만 넣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NC2 클러스터에 생성되는 모든 VM에 대한 IP는 이 레인지 안에서만 다 할당이 되게 되고요. 서밋 버튼을 눌러서 그 유저 VM에 대한 IP 네트워크 설정을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타닉스 NC2 매니지먼트 프리즘 센터에서 사용할 매니지먼트의 IP 서브넷을 또 다시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성했던 그 매니지먼트 서브넷으로 생성한 10.78.132.0 대역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모든 준비는 마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센트럴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뉴타닉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프리즘 센트럴 배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리즘 엘리먼트 메인 화면에서 그대로 배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터에 대한 배포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리고 저희 뉴타닉스에서 작년 10월 단넥스트에서 새로 출시된 MST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좀 해볼까 합니다. MST라는 것은 저희 뉴타닉스가 기본적으로 DR을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에서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이든 어쨌든 베어메탈 환경 안에서 저희 뉴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올린 별도의 클러스터가 각각 존재해야 이러한 DR 환경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고객분들이 동일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DR이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DR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DR은 말 그대로 스탠바이성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건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장애를 대비를 해서 이러한 DR 환경 구축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게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DR 구성에 굉장히 많이
머뭇거리시는 고객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뉴타닉스는 DR을 위해서 별도의 물리적인 클러스터가 아니라 S3에다 평소에는 DR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고 나중에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저장된 S3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장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DR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상시에는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요금만 비용을 하시면 되고요.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뉴타닉스 NC2에다가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를 올리기 때문에 그때 베어메탈이라던가 저희 뉴타닉스 라이센스가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DR 운영에 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 작년 10월 달에 새로 고객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리스토어를 하는지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프로텍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MST를 이네이블하고 S3 버켓을 붙여서 S3 버켓에다가 DR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프리즘 센트럴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프리즘 센트럴에 접속하기 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될 건데요. 크레이트 버켓을 눌러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버켓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켓을 운영할 리전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시면은 크레이트 버켓을 누르셔서 S3를 배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센트럴의 콘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MST를 배포하는 명령어를 프리즘 센트럴에 입력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기존 클러스터에 이렇게 3개의 MST 서비스를 제공하는 VM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3개의 VM을 통해서 앞에서 생성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해서 그 S3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프리즘 센트럴을 가장 먼저 백업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뉴타닉스 프리즘 센트럴에 콘솔로 접속을 해서 이 프리즘 센트럴을 백업을 설정하는 스케줄을 저장하는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아이디를 확인을 합니다. 이 클러스터 아이디는 VPC 보안 그룹에서 아이디를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여기에 운영된 이러한 그 VPC 그룹들이 보안 그룹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유저 VM이 프리즘 센트럴이 운영되고 실행될 보안 그룹입니다. 여기에 CVM에서 PCVM과 통신하기 위한 30900 포트와 30990 포트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30900 포트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30990 포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룰즈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정했던 명령어를 입력을 해 주시면은 NC2 클러스터를 NC2 클러스터를 통해서 S3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되는 VM을 프로텍트 하고자 할 때는 특정 VM을 선택을 하고 액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서 이 VM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이 VM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이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생성이 될 텐데요. 이 생성된 카테고리에 VM을 넣어주면은 이 VM은 자동으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클러스터를 보호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럼 클러스터를, 데이터를 보호를 하면은 장애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해서 복구된 클러스터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NC2 클러스터를 장애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장애 상황으로 저희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세팅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장애 상황을 재현할 텐데요. 세팅에 어드밴스드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Set Cluster State
to failed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NC2 클러스터는 임의적으로 장애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클러스터 리커버리 눌러주시고요. 리크레이트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리스토어될 새로운 누타닉스 NC2 클러스터가 배포가 됩니다. 배포될 클러스터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브넷 타입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클러스터가 한 40분 정도 소요되고 이제 생성이 되면은 생성된 클러스터의 CVM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엘리먼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엘리먼트에 접속을 하고 나서 그런 AWS 네트워크를 다시 입력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런 누tanix 클러스터에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어야 복구될 운영 VM에 대한 네트워크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생성될 기존에 백업받았던 프리즘 센트럴에 대한 네트워크도 매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브넷 작업이 필요하고요.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그 프리즘 센트럴이 사용할 네트워크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유저 VM이 생성할 네트워크를 생성을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생성이 완료가 됐으면 프리즘 센트럴 복구 단계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프리즘 센트럴 복구하는 단계는 CVM에서 명령을 통해서 바로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VM 선택을 해주시고, include controller VM도 선택을 해주시고, 임의의 CVM을 선택을 해서 런치 콘솔을 눌러서 콘솔 화면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프리즘 센트럴을 복구를 하게 되고요. 이 여기서 복구된 버전은 가장 마지막에 복구했던 프리즘 센트럴과 동일한 설정 환경과 동일한 버전의 센트럴이 복구가 됩니다. 이 복구된 센트럴을 지금 새로 생성된 클러스터에 이네이블 시켜주는 과정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복구에 대한 모든 과정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복구된 프리즘 센트럴의 콘솔로 들어가서 S3에 저장된 서비스를 복원을 하는 명령어를 치게 됩니다. 엘리먼트의 MST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요. 여기서 복구 계획을 통해서 모든 기존에 받았던 백업을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즘 센트럴에 다시 한번 콘솔로 접속을 해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리커버리 플랜에서 이러한 복구 환경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리커버리 플랜에서 새로 생성된 S3 리커버리 플랜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페일오버 버튼만 눌러주시게 된다면은 어떠한 클러스터에서 어떠한 클러스터로 복구할지 확인해 주시고 페일오버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이러한 S3에 저장됐던 모든 VM들이 자동으로 새로운 클러스터에 복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CentOS 7이라는 VM을 백업 받았고 새로 CentOS 7이라는 VM이 복구가 됐고요. VM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역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연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는 Q&A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C2의 라이센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라이센스가 두 군데에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먼저 저희 누타닉스 AOS에 대한 라이센스는 저희 누타닉스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베어메탈에 대한 부분은 고객분이 직접 그 퍼블릭 클라우드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초창기에 뭐 세 노드 정도로 NC2를 운영을 하셨다가 갑자기 뭐 버스팅이 필요해서
호스트를 뭐 한 개, 두 개 늘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맞게 베어메탈은 AWS, 퍼블릭 클라우드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게 되고요. 저희 뉴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월 단위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맞게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드웨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빗 환경에서는 저희가 파트를 가지고 직접 교체를 하거나 뭐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하드웨어 노드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새로운 노드를 들고 와서 뭐 붙이고 제거하고 그런 작업할 수가 있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게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퍼블릭 NC2 환경에서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란 자동적으로 클러스터에서 장애난 노드가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새로운 노드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자동으로 애드가 되는 그 절차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는 AWS,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애에 대해서는 별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일한 환경에서 프리즘 센트럴에서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서로 이제 프리즘 센트럴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DR 환경을 위해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간에 서로 그 피지컬 클러스터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돼야 될 텐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전용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전용선을 통해서 NC2 클러스터와 서로 통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용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VPN 서비스를 통해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서로 통신하는 구조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런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런 NC2 클러스터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VPN으로 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뉴타닉스 클러스터와 프라이빗 뉴타닉스 클러스터의 DR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이제 DR 사이트 간의 클러스터를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링을 걸어서 VM을 선택해서 이제 DR 환경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프리즘 센트를 통해서 어, 립, 저희 뉴타닉스 립을 통해서 이제 DR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시연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동영상을 짧게 보여드렸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프라이빗 환경과 퍼블릭 환경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NC2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과 프라이빗 간의 DR 설정을 하신 것처럼 누타닉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NC2 클러스터를 동일하게 DR 구성을 해주시면은 DR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GSLB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GSLB를 사용을 해야 양쪽에 이제 클라우드 간에 이제 DNS 처리를 서로 내려주고 상태 체크를 해서 서비스를 바로 넘겨주기 때문에 GSLB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GSLB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개는 이제 별도의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인 GSLB 스위치를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사에서 GSLB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GSLB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그 DR 환경에서도 퍼블릭과 프라이빗 환경에서의 재복구 상황에서 재환경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서비스를 자동으로 넘길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뉴타닉스 그 NCM 기능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 퍼블릭 NC2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의 뉴타닉스 클러스터 모두 동일하게 뉴타닉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즘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모니터링 툴과 연계해서 저희 뉴타닉스 프리즘 센트럴로 이제 API를 날려서 뭐 자동으로 VM의 스케일 업이라던가 스케일 아웃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좀 연계해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좀 편리한 운영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AWS와 Azure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리전, 서울에 있는 리전에서 NC2 클러스터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리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AWS에서 사용하는 뭐 EC2라던가 사용하시는 그런 성능들,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들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국내 리전이 있진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의 리전이 이제 일본, 그리고 또는 이제 싱가포르의 애저에 대한 리전이 있고, 거기에 저희 뉴타닉스 NC2를 올려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R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선 DR 관점을 크게 앞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NC2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 놓으시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간에 이제 DR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NC2 클러스터는 미리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는 아마 미리 구매를 하시고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MST 기능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결된 리커버리 사이트에 대한 클러스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뉴타닉스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셔서 DR 환경을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1년, 3년, 연 단위가 아니라 DR 클러스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뭐 몇 달 수준의 라이센스만 지불하시면은 이런 DR 환경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S3로 저장이 될 때, 바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는 저희 뉴타닉스 AOS에 저희 AOS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이제 그 청크 단위로 4메가 단위로 데이터가 쪼개져서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이 4메가 하나의 큰 덩어리의 데이터가 4메가로 쪼개지게 되고 얘네를 저희 뉴타닉스 AOS를 통해서 조합을 하지 않으면은 이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암호화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S3 스토리지에 붙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뭐 해독을 하거나 뭐 알아내거나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앞에서 받았던 질문과 좀 동일한 질문인데요. 어쨌든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운영하고 DNS로 하나의 DNS로 구성하려면은 아직까지는 GSLB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GSLB 장비를 사용하시는 방법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GSLB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 누타닉스 프리즘 엘리먼트 또 누타닉스 프리즘 센트럴 모두 REST API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모니터링 툴을 만들어서 저희 뉴타닉스에 API를 날려서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니터링을 별도의 모니터링 툴을 만들어서 뉴타닉스에서 API를 가져와서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